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4년 후 두 번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재선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52년 1차 개헌을 단행해서 대통령 지성제를 도입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4년 2차 개헌을 통해서 3시간 13분째 하고 있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자, 뚱커벨, 노란 벨을 두드려줘요, 빨간 벨을 두드려줘요. 둘 다 동시에. 둘 다. 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도리 도마뱀입니다. 오늘은. 목도리 도마뱀요. 목도리 도마뱀. 네. 뚱블리 정상근 기자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죠? 첫 번째 뉴스부터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아시죠? 시작된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네, 필리버스터. 지금 국회 TV, NATV에서 지금 대헌헌법에 따라서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잠깐 네. 들어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4년 후 두 번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재선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52년 1차 개헌을 단행해서 대통령 지성제를 도입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4년 2차 개헌을 통해서 3시간 13분째 하고 있답니다. 네. 저것도 이종걸 의원의 기록을 깨려면 9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종걸 의원이 얼마 기록입니다. 했나요? 12시간이 넘었죠. 그죠? 네. 12시간 했어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하여튼 보유자. 어제 밤에 이제 이 본회의가 이제 열리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입니다. 9시 41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격 상정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이 당초 이제 선거법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뒤쪽에 27번째 안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수법안 2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격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무겁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거운 겁니까 지금? 무거운 녀석들. 예. 그 주호영 의원이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주 의원이 전에 199건 필리버스터 전부 신청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됐다고 그러는데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인가 했다면서요? 네, 4시간이 조금 안 되는.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민주당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4시간 한 반 30분? 정도 했죠. 네. 그다음이 권성동 의원 했고 네, 한 5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5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지금 하는 민주당의 이제 최인호 최인호 의원이. 의원이 네, 네. 그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을 격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이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희상 의장이 이 국회를 개의를 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이 회기 결정의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 부분부터 이제 표결에 좀 붙였었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기를 결정하는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회법 해석을 하고 이거 이제 무마를 시키고 이제 표결로 바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가서 이 문희상 의장의 사퇴 구호를 또 외쳤고요. 예. 또 아들에게 뭐 지역구를 물려준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네. 또 그 여당인 그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그래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당 쪽에서도 이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고요. 또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쪽이 신청하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만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의 명분 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중간중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입이 되어도 어차피 25일
밤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밤까지 마감되고 마무리되고 26일은 어차피 표대결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냥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토론 내용을 일방적으로 들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 김인호 의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렇게 원고가 책자처럼 돼 있네요. 그죠? 네, 책을 텔레비전 보면서 지금 보이니까? 읽고 있는. 네. 저 원고를 미리 다 써갖고 오나 보죠? 봐도 상관이 없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뭐 애국가 가사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잠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을 가져와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 헌법 전문을 가져와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부적절하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총동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고프면 라면 같은 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라면 화장실을 가서도 안 되는데. 근데 양해해 주죠. 권성동 의원하고 김종민 네, 의원은 김종민 의원은 갔다 갔다 왔다며요. 왔어요. 예.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또 기저귀를 찾다고 뭐 기사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실 안 가려고. 일전에 이제 테러 방지법 이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는 이제 중간에 이제 국회의장이 그때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장이었던 거죠. 네.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오라 이렇게 배려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네.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국회 일정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좀 정리 좀 해보세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이번 2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네. 그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내일 자정까지 하는 거 내일 밤 12시까지. 네, 밤 12시. 그러니까 26일 00시가 되면 끝납니다. 네. 그리고 26일부터 아마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그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시킬 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가 이제 또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그 얘기 끝나고 다음 회기에 네. 공수처 사법개혁안 처리한다 이런 스케줄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얇게 썬다는 건데 또 깍두기 전술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깍두기도 이제 싹딱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살라미 소세지 마냥 아주 얇게 써는 게 아니고 깍두기처럼 좀 조금 두껍게 썬다. 갑자기 또 배가 어쨌든 고프네요. 썬다. 네. 라면 먹고 싶으세요? 아니, 살라미, 아, 또 살라미. 깍두기 하면 또 라면 아닙니까? 네.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 벤자민 리라는 분께서 앵디 일구 아저씨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호주는 와. 30도가 넘어서 아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니지만 방송 보니까 크리스마스 같네요. 이렇게. 네. 지금 유튜브 화면 저 위 모서리 양쪽으로 네.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소나무 잎사귀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네. 저 진짜 뒤에 있는 줄 알고 아까 쳐다봤다가 저도 한참 찾았어요. 사이버 가상에 해놓은 거예요. 아주 우리 화면을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우리 교통방송 CG가 헐리우드급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밖에 우리 저 직원들이 해준 거래요. 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네. 네, 두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조국 영장 청와대와 검찰 또 충돌 네. 소식입니다. 어제도 뭐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죠. 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불쾌감을 그대로 이제 드러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해서 그 감찰 결과를 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은 이 소속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조치할지 이것은 이제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검찰이 걸어버리면 뭐 그러면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인 판단 사안을 일일이 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해야 예.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윤도한 수석의 비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 관련 혐의가 아니라 이제 유죄수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내용은 가족 관련 혐의가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인데 일단 고려되는 사항은 세 가지 정도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감찰을 안 했던 부분, 또 하나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니냐. 이 부부 동시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 불분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 네. 또 마지막에 하나는 최근에 또
이 불구속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또 이 법조계의 흐름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넉 달 동안 검찰이 조국 부부에 대한 연결고리 그거를 한참 찾고 있다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유죄 수건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혹시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중앙지검에서는 뭐 더 이상 움직임이 없고 가족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한 곳은 이 유죄 수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동부지검에서 네, 청구를 예. 했습니다. 하여튼 조국 전 장관은 내가 민정수석할 때 정무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 구속영장 내일 저기 피의자 신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일 어때요? 모레입니다. 모레 네, 26일이죠. 26일. 26일 어때요? 지금 전망이? 아, 이게 좀 법조계에서는? 전망이 뭐 좀처럼 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요새 좀 그 법원 판결이 좀 어떻게 나올지 뭐 이게 좀 잘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된다는 쪽이 있고 안 된다는 쪽이 있는데 일단 뭐 된다는 쪽은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직권 남용 때문에 얽혀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법원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좀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 남용으로 구속이 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찰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직권으로 사실상 무마시킨 거니까 이 직권 남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반면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권한이 없는데 이 감찰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 권한에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대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감청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권 남용이 되지만 그런데 감찰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 소속 기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남은 건 이제 법원에서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이 참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버전이네. 에밀레 종소리가 그러니까요. 교회 종소리로 네. 이 소리랑은 네. 완전히 다른데요. 네. 성탄절이니까요. 또 날이 날이니만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 근데 선물 안 주시나요? 선물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선물 없어요. 아, 오늘 저 김경래 PD가 감이 좀 살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에밀레 종소리 하다가 아닌가 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네. 갑자기 또 교회 종소리를 바꿨어요. 다급하게 바꾼 티가. 간신히 살아났네요. 네.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안철수 돌아오나? 네. 오나? 오나? 안 오나? 갸우뚱한 거죠. 네.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복귀를 언급했다면서요? 네.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복귀할 경우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하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안전 대표 측에서 먼저 요구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요구를 해온 것이냐 물어봤더니 가장 안철수 전 대표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더니 그럼 전현직 국회의원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김모 전 비서실장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요. 네. 안철수계 의원들도 안 대표 복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네, 이것은 그 엊그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당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손학규 대표가 먼저 퇴진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기대한다 뭐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뚱커벨. 네. 이 뭐 안철수 대표 측 입장은 뭐예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김모 비서실장이 요구를 해왔었다라고 손학규 대표 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모 전 비서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한국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데 손학규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일종의 반박 또는 대받아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배 소장님 그 안철수 대표 전화번호 몰라요? 93 네, 미국 전화하면 금방 알 텐데. 스탠포드에 참. 네. 자, 정강 기자. 네. 안철수 대표는 만약에 온다 이거예요. 네네.
누구 손을 잡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일까요? 손학규 대표일까요? 이 오늘 오전만 해도 일단 이 유승민 대표 측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정당을 사실상 창당 선언을 하고 다음 이제 달에 창당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창당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이 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보다. 이 유승민 의원 쪽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올 수 있도록 뭐 당내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과 이 손학규 대표 측이 발언을 해서 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또 안철수 대표 측에서 또 이거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결국 이제 총선 전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결심을 뭐 완벽하게 굳힌 거 아닌가 네, 이런 내년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하고는 이제 선을 그어버리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돌아오나가 우리 뉴스 제목이었는데 알 수 없다. 네. 그래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국회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것을 이틀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하는 이게 뭘까요? 퉁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은 너무 쉬운 퀴즈라 힌트를 많이 못 드릴 것 같고요. 5글자에 필. 정상 기자 필이 맞나요? 필. 네, 필고치네요. 네. 네. 근데 이 피를 하려면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시간, 5시간을 그냥 그러니까요. 한 자리에 서가지고.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먹는 협찬 들으니까 자꾸 배가 고프네요. 그죠? 네. 배고파요.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